어휴, 유리함수 요걸 하겠다. 이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제목은 유리함수인데 그 전에 이게 유리식 그게 뭐냐면 분수로 표현된 식 중에 분모에 문자가 있는 식 그거거든. 오케이?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거잖아. 맞죠? 알고 있어야 돼. 됐지? 그럼 일단 내가 먼저 뭐 할 거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이고 이 분수라는 놈 많이 만날 거야. 분수식을 많이 만날 거야. 그럼 내가 분수를 봤을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분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 세상의 분수는 고등학교 때 두 가지 분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수. 두 가지 분수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 가분수가 있고요. 진분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돼요? 가분수가 있고 진분수가 있어요. 근데 가분수보다 지금 진분수 얘기를 먼저 해줄게. 근데 가분수, 진분수 뜻은 알지? 진분수 뜻이 뭐야? 분모가 더 큰 거. 맞아. 그럼 가분수 뜻은? 분자가 더 큰 거. 그럼 같은 건? 2분의 2 이런 거. 그러니까 뜻은 알려줄게. 알려주면 되잖아.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진분수, 분모가 더 큰 분수. 맞아요. 가분수, 분자가 더 같거나 큰 분수. 알았지? 2분의 2도 가분수입니다. 됐어요? 몰랐는데? 그럼 지금 다르면 되잖아. 이해할 건 아니잖아. 가분수 뜻이 그렇다는데. 맞지? 근데 이게 식이잖아. 식. 분수식. 우리가 이제 식을 다룰 때 가분수, 진분수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봤는데 우리 진분수가 딱 하니 등장을 했다. 고민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분수를 봤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게 있거든. 점과 점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 이어요 이런 거 하잖아. 이은 다음 뭐 해줘야 돼? 길이를 구해요. 목구멍은 x로 봐요. 이런 거 하던 거 있잖아. 똑같아요. 진분수를 보면은 무조건 부분분수해야 되거든. 실제로는 부분분수 변형이라고 하는데 부분분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분수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 내용이 수원, 수투, 미적분에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분분수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드리려고. 자, 분분수 변형이라고 하자. 변형. 분분수 변형. 이게 뭐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계산할 수 있죠. 분모가 다른 분수에 덧셈 뺄셈 뭐 하는 거지? 통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얘 통분하면 뭐 나와? 말해줘. A 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지? 선생님 왜?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간 거를 우리는 통분했다가 하지.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부분 분수로 변형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분수로 변형했다 하면 돼요.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은 없죠. 그냥 통분 거꾸로 하는 거. 통분의 역과정. 그 이름이 분분수 변형. 알았지?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나눴다. 부분. 알았지? 괜찮니? 서지한테? 맞지? 이상한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우리 많이 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이제 처음 하니까 좀 어색할 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분수가 다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분모가 무조건 A랑 B랑 뭐 해져 있어? 곱해져 있지. 그래서 분모가 뭐 해져 있냐면 곱골. 분모가 곱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분자는요. 이 곱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B 빼기 A랑 A 빼기 B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무조건 B에서 A를 뺀 건데 이 곱해진 것 중에 뒷부분에 있는 거 맞죠? 괜찮아? 그래서 이 분자는 뭐냐면 뒤에서 앞을 뺀 그런 형태. 지금 저 초록색이 조건이야. 부분분수가 될 조건. 저게 만족이 된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 그 결과물은 A분의 1, A를 앞에 거라고 할게요 내가. 알았지? 그래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분분수를 바꾼 거야. 알았지? 이 유리함수 할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원과 수토와 미적분으로 가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분수가 나와. 그러면 진분수네? 그럼 분분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안 바꾸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돼요. 알았지? 그냥 하면 된다는 거. 알았죠? 자, 당연히 센 수학이나 이런 문제집에도 연습하라고 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뭔가 알파벳만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걸 더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이구 이 분분수 변형은 분수의 합. 근데 그 분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수십 개가 나왔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지? 분수의 합. 근데 그 분수가 분모가 곱해진 형태로 나와 있다면 그때 쓰는 건데 당연히 다 곱해진 형태로 나와요. 알았지? 분수의 합. 그냥 분수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분모가 곱꼴인 형태에서 플러스 뭐가 되게 많은 그런 분수의 합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예를 들어도 되지? 예를 들어 볼게. 2분의 1 숫자로 예를 들어 줄게요.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요 정도만 해볼까요? 괜찮니? 저런 거 해봐 하면은 이제 초등학생들 신나게 통분하죠. 근데 우리는 통분을 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이 과정을 통해서 바꿀 거예요. 뭘로? 분분수. 해도 돼? 괜찮아? 자, 선생님 분모가 곱꼴이어야 되는데 곱꼴이 아니잖아요. 내가 숫자로 이해하라고 숫자로 표현한 거다. 2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 곱하기 2로 하면 되잖아. 6을 뭐라고 할 수 있어? 2 곱하기 3으로 하면 되잖아. 11을 뭐라고 할 수 있어? 3 곱하기 4라고 하면 되잖아. 20을 뭐라고 할 수 있어? 4 곱하기 5라고 하면 되잖아. 분모가 곱꼴인 거 맞잖아.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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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거 다 분자에 있잖아. 분분수 형태 만족하잖아. 이렇게 가라. 괜찮을까? 괜찮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요 2분의 1이 뭘로 바뀌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요건 뭘로 바뀌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 다음 거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그 다음 거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괜찮네? 그것들을 다 뭐 하라고 했죠? 더하라 그런 거 맞죠? 이거 더하기잖아. 맞지?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 어떤 일? 지워지잖아. 그럼 내가 계산할 거 뭐만 하면 된다? 1 빼기 5분의 1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괜찮아? 분분수로 바꾸는 게 이런 거다잉. 초등학교 때 무슨 경시대 문제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분수 한 50개 주고 답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초등학생이 이 생각 어떻게 하냐고. 배워야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경시가 안 나가더라도 그냥 고등 과정 속에서 이 분분수 변형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실 단계다 이거 뿐이지. 되겠어요? 궁금한 말해. 뭐한테 넘어가도 될까? 좀 헷갈리면 집에 다시 보면 되지. 맞지? 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숫자로 예를 들었지만 숫자 말고 문자로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문자로도 연습 한두 번만 할게요 그냥. 문자로 나와도 겁먹을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여기다 할까? 자, 뭐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하는 거야. 분수 하나잖아. 근데 이게 분모가 곱꼴로 돼 있는 거 같잖아.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 알았지? 근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기가 막히게 1 맞죠? 그럼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분자에 있으니까 얘는 앞에 거분의 뭐야?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다시 바꿔볼까 조금?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3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분수를 분분수로 바꾸고 싶은데 분모는 곱꼴이 맞는데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1이지. 근데 분자에 뭐 있어? 3이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1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쌤아 이게 되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인데 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분수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3이 있네? 어쩌지? 에이 이건 안 되나 보다. 아니 돼. 너만 못하는 거. 알았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1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3 너 졸로 잠깐 꺼져.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 1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아? 그러면은 요 결과가 얘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3을 곱하면 되지. 분분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연습 한 번만 더 해도 돼? 근데 실제로 이게 수학하에서 니네가 유리함수를 다룰 때는 하지 않을 거라서 연습을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수원할 때, 특히 수열이라고 할 때 갑자기 튀어나와요. 다 이거에서 문제 푸는 거거든. 알았지? 근데 한번 해놓고 가자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n 플러스 2분의 5, 얘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2잖아.
근데 위에 뭐가 있어? 5가 있잖아. 그러면 이 5는 잠깐 절로 가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분자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 2가 있으면 좋겠다고. 아, 대답해도 돼. 자, 2가. 근데 이 2는 원래 없던 거잖아. 그럼 뒤처리로 2분의 이렇게 깔아주면 되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 분분수 변형된 결과가 2분의 5 곱하기 지금 이 뒷부분에 있는 얘가 분분수가 되는 형태인 거지. 앞에 거분에 1 여기 뒤에 거분에 1 이렇게. 그렇지? 이게 선생님 여기가 2인데 왜 여기는 1이죠? 그러지 마. 알았지? 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 A, B랑 상관없이 분자는 무조건 뭐야? 1이잖아. 되려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분분수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분수는 가분수 아니면 진분수밖에 없거든. 그럼 진분수를 봤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 딱 하면 선생님은 분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자마자 이걸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어야 질문이 줄어들겠지.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되겠죠? 진짜 되는 거 같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의 분수가 진분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일단 바꿔야 뭘 풀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바꿔야 내가 읽을 수 있거든. 괜찮지? 분분수라는 걸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가분수. 가분수. 내가 살다 보면 가분수를 만날 거야 또. 근데 가분수를 만나면 무조건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좀 날라나? 지금은 이렇게 써도 답이 맞지.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면 혼나잖아. 뭘로 바꿨어야 돼 이거? 2와 3분의 1 이렇게 바꿨으잖아. 맞지? 맞죠? 이렇게 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근데 갑자기 중학교 보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하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다시 고등학교에 오면요 무조건 가분수는요 다시 대분수로 바꿉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꿉니다. 알았지? 이건 다 10에서 하는 얘기들이야. 이렇게 수에서도 이렇게 했듯이 옛날에. 알았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3분의 7을 2와 3분의 1로 바꾸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 분수가 뭐야? 나눌 분자잖아. 나누기잖아 나누기. 괜찮니? 그래서 이거 바꿀 때 어떻게 해? 7 나누기 3, 3이 6, 나머지 1. 그래서 2와 3분의 1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3분의 1. 괜찮니? 다시 7을 3으로 나누면 묶음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2 더하기 3개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새록새록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수업은 아니니까 이게 괜찮죠?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식인데 어떻게 해요? 니네 입학하면 중간고사에 다항식에 나눗셈 나오잖아. 나누기 하는 겁니다. 알지? 다항식 뭘로? 나눗셈 하는 겁니다. 알았지? 다항식의 나눗셈. 근데 그 나눗셈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좀 간단한 형태는 그냥 식변형 해도 돼. 알았지? 나눗셈 또는 식변형. 근데 살다 보면은 나눗셈 할 일보다 식변형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1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분수가 나한테 눈에 띈다고 이제 살다 보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우선 어떤 분수야? 가분수 같지. 선생님 왜요? 숫자가 커야지 가분수인데 다항식에서 수는 차수랑 똑같은 의미. 2차랑 1차면 이런 게 가분수. 괜찮아요? 아까 전에 썼던 예분의 숫자는 2차분의 상수니까 아래가 차수가 크지. 이런 게 진분수. 됐죠? 돼야 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눠도 되시고요. 아니면 하트 있잖아. 하트 해도 돼. 그 하트가 뭔데요? 식변형 할게요. 자, 저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x제곱 있죠? 그럼 여기에 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x제곱 만들어지잖아. 괜찮니? 근데 여기서 플러스 x인데 여기에는 x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그냥 써주면 되잖아. 식변형이라는 게 별거 있어? 저런 거 하는 거죠. 괜찮니?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트 하면 x 플러스 1이 약분되지. 그러니까 x에다가 하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x 플러스 1 잠깐만 선생님 한번 할까? 보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니? 근데 여전히 여기가 가분수야. 여전히 여기가 가분수야. 왜? 1차분의 1차잖아. 그래서 아까 가분수 뜻 뭐라고 봤잖아.
차수가 같아도 가분수인 거야. 그럼 얘도 대분수로 바꿔야 돼. 그럼 얘도 변형하면 되죠. 자, 그럼 얘 변형하려면 얘가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1은 없던 거잖아.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하트가 좀 깨지겠다. 이렇게 하면 1이죠. 그렇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분의 마이너스 2지. 근데 마이너스 또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지. 쌤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가분수가 이렇게 생긴 대분수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2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그치? 분수 아닌 거 더하기 분수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애초에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이 x 얘 마이너스 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쓰고 얘 마이너스 1 추가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추가해도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트를 이렇게 하면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써야지 2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식변형을 어떻게 하냐 이 싸움이죠. 아니면 속편하게 직접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지? 한번 해볼까? 왜냐면 니네 고 1이잖아. 자, 이제 고1 되잖아. 나눴어요. 자, 얘가 나눠지는 애지? 분자 나누기 분모인 건 알고 있지, 분수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1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눗셈 할 때 1차항 쓸 자리에 1차항이 없을 땐 비워둔다였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얘가 나눠지는 식이지? 나누는 식 x 플러스 1. 자, 그러면 나눗셈 어떻게 해? 얘 맞추는 거였지? x제곱 플러스 x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 맞추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자꾸 1하고 쓰네. 빼주면 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너 더하기 너분의 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편하게 저렇게 나누셔도 돼요. 변형을 해도 되고. 이해는 된 거 맞아요?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일단 갖고 들어가셔야 돼. 앞으로 다 계속 나올 거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상 다시 블랙레벨 토요일까지 풀어오라고 하는 거 앞에서부터 쌤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 다항식 나눗셈 나올 겁니다. 곱셈 공식 잔뜩 까먹은 거 다시 외우면 되지 뭐. 됐어? 넘어가도 돼요. 그래. 자, 그러면 선생님 유리함수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유리함수 할 때는 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이거. 이게 중요해. 이게. 그렇지? 그럼 진분수를 분분수로 바꾸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까? 아니. 이거는 후원이랑 특히나 미적분할 때 이거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일단은 알려는 주고 시작할게요. 넘어가도 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만 더 연습해요. 한 번만 쉬워. 그리고 방금 내가 2차 했잖아요. 근데 보통 유리함수 할 때는 이 가분수가 1차 가분수예요. 1차 가분수. 다 올빵 다 1차 가분수예요. 어려울 거 없어. 뭔 소리예요? x 플러스 1분의 뭐 2x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런 거야. 1차분의 1차지? 얘를 변형하는 거야. 얘가 뭐냐면 유리함수거든. 알았지?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요거는 x 플러스 1이니까 요 분자의 x 자리가 뭘로? x 플러스 1로 바뀌어야 하트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원래 플러스 2는 없던 건데 원래 5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럼 요 뒤에 플러스 5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돼?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변형한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래놓고 하트 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분의 이거 하면 약분되니까 2 나오지? 이렇게 하면 뭐 나와?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은 2 더하기를 먼저 쓰는데 유리함수 때문에 내가 2를 뒤에다 쓴 거야. 이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괜찮아? 넘어갈게. 자, 뭔 말인지 모른다 해야 돼. 이제 유리함수 시작할 거니까. 자, 유리함수를 시작합시다. 분수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당. 자, 이제 유리함수. 그러면 이제 아까 234쪽까지는 아니라 했으니까 235쪽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유리함수. 자, 내용방 정리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유리함수라고도 하고요. 어차피 니네 책 다 읽어볼 건데 그 책 읽어보면 유리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쌍곡선. 나중에 고3 때 기하하면 쌍곡선이라고 부를 거고 지금 고1 때는 그냥 유리함수 이렇게 부르면 돼. 자, 그럼 일단 얘도 뭐야? 함수잖아. 오케이? 유리함수도 뭐야? 함수잖아. 함수. 함수니까 뭐야?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유리함수부터 조금 함수가 끊어져 있고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함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웠으니 함수를 앞으로 배울 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배우거든. 쭉. 쌤이 말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수학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수학 1에서 배워. 그리고 요 5개의 함수를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그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 접근하는 게 미적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초월함수를 이제 그리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분석을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분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면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 함수라는 걸 분석할 때는 그리고 고3 되면 계속 줄줄 외우고 다닐 거야. 알았지? 뭐냐면 그리고 정절 대극점 순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게 뭔데요, 선생님? 정절 대극점. 일단은 우리는 극은 하지 않을 거야. 왜? 배운 적이 없어서. 저건 수투에서 나오는 단어거든.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정절 대점만 확인할 거야. 그 정이 뭐냐면 정의역. 알았지? 어떤 함수든 정의역을 확인하는 거야. 정의역을 확인해야 치역이 결정되거든. 알았지? 그래서 정의역을 확인한다.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1차 함수, 2차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자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던 것뿐이야. 이제부터 하면 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정의역을 확인하면 되고요. 절은 뭘까? 절편. 절편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을 찍으라는 의미야. 알았지? 절편이야 이건. 알았지? X절편, Y절편 이런 절편. 그 다음에 대는 뭐냐면 대칭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대칭성을 무시하고 그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칭성을 파악해야 돼. 이 극은 준수야 극값이라고 불러. 극대 극소라고. 근데 들어본 적 없잖아. 이거 수투에서 배우는 단어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은 뭐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 점근선? 그것도 안 들어봤지? 들어는 봤나? 들어봤을 수도 있어. 아무튼 점근선이라는 거를 다룬다. 알았지? 만약에 들어봤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봤을 거야. 반비례 그래프 하면서. 왜? 얘 시작이 반비례 그래프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정절 대 점만 확인할 거예요. 정절 대극점, 정절 대극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고3 때는 분수가 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뭔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합성돼서 나와. 그래서 그 합성 함수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았죠? 자, 일단 뭔지 모르고 유리함수만 오늘 할 거니까 유리함수를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니까 분수식으로 생겼겠죠? 그럼 우리 함수를 어떻게 해요? y는 x분의 k 이런 형태로 잡으면 이게 기본형 분수함수입니다. 알았지? 중1 때는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어. 알았지? x랑 y랑 곱하면 일정한 수, 그게 반비례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분수함수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여기 위에 있는 k는 상수거든. 저 k가 상수예요. 저 k에 따라서 좀 모양이 바뀌는데 이 그래프 기억나? 안 나는 사람? 아 진짜? 다 나? 보현이나? 잘 몰라? 아니 저거? 아니 이거 아니 나오면 좋지. x분의 1. 자 이거 기억나는 안 나? 나니 안 나니? 안 나? 안 나? 그냥 안 나오면 안 난다 하면 되죠. 나 안 나? 나 이제?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면 되지. 지금 그릴 건데 뭐. 알았지? 자, 그래서 y는 x분의 k에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k가 양수라고 치고 y는 x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게. 알았지? 그럼 정의역이라는 건 x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요 x는 다 되는데 뭐가 될 수 없지? 0이 될 수 없죠. 그런 게 정의역의 제한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 자, 0 말고는 다 되잖아. 1 되고 2 되고 마이너스 1 되잖아. 마이너스 2 되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잖아. 괜찮지? 그래서 일단은 정의역에 제한이 걸립니다. 정의역은 0이 될 수 없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0을 넣었을 때 값이 만들어질 수 없지. 그러니까 요 라인에는 함수 값이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얘를 슬쩍 바꿔볼게. 그러면 x, y는 1로 바뀌자. 그러면은 곱했는데 1이야. 곱했는데 1이야. 둘의 부호가 어때? 같죠? 오케이. 둘의 부호가 같죠? 둘의 부호가 같다는 말은 뿔뿔 아니면 마마라는 거지. 뿔뿔 아니면 마마면 사분면으로 따지면 몇 사분면?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이지. 그럼 우리 그래프는 분명히 여기랑 여기에만 찍힌다. 알았지? 자, 그럼 어떻게 찍어요? 그래프는 점을 찍는 거잖아. 1 넣어보면 1이지. 1,1 지날 거 아니야. 2 넣어보면 2분의 1 지날 거 아니야. 3 넣어보면 3분의 1 지날 거 아니야. 괜찮니? 다만 생각해봐. x에다 뭐를 넣는데 뭐를 넣든 0이 될 수 있어? 없죠. 그럼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근데 여기 x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숫자는 작아질 거 아니야. 맞지? 점점 큰 숫자를 넣을 때마다. 그럼 x축에 만나지는 않는데 계속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무한히. 맞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대신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선생님 가다가 이게 만나지 않을까요? 안 만나. 맞지? 안 만나. 왜? 이게 0 될 수가 없다고. 얘네가 대답했잖아. 괜찮니? 그리고 일단 2분의 1 넣으면 2 나오지. 3분의 1 넣으면 3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쭉 올라가는 것도 맞지. 괜찮니? 여기 작은 수를 넣을수록 커지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고 y축이랑도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괜찮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야. 0은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괜찮니? y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자세하게 할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정의역에 제한이 걸렸어요. 정의역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다. 그럼 정의역을 구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구하면 되잖아. 근데 쌤이 미리 말할게. 감점을 요런 데서 당하더라고. 1, 2점씩. 아쉽더라고. 알았지? 정의역을 표현하세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라고 쓰면 감점을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합니다. 알았지? 정의역이 뭐야? 집합. 저건 집합의 표현이 아니잖아. 알았지? 정의역을 쓰세요 하면은 x바 이렇게 꼭 집합의 모형으로 써주셔야 감점을 안 당해 나중에. 알았지? 근데 우리끼리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근데 답을 낼 때는 꼭 집합의 형태로 쓰세요. 정의역은 집합입니다. 치역도 집합이에요. 다 집합이 할 거다. 알았지? 그럼 정의역이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치역에도 제한이 걸리잖아. x에 0을 못 넣잖아. y가 될 수 없는 것도 눈에 보이잖아. y 값은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치역도 제한이 걸립니다. 치역은 y가 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0이 될 수 없다. 괜찮지?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하는 거야. 저건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정의역 지역 확인한 거 맞죠? 절편. 근데 지금은 절편을 굳이 찍을 건 없죠. 그 절편이라는 거는 그냥 특정 점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점. 아까 1,1 이런 거 찍었잖아. 알았지? 어차피 찍고 찍이일 거 아니야. 이거 보면 그게 그래프지. 자, 그래서 일단 뭐 절편은 아직은 확인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 이제 대할 일이 좀 생겼다. 대. 이거 뭐라 했어? 대칭. 대칭성에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긴 해. 근데 쌤이 저번에 함수하면서 알려줬던 거는 점대칭, 선대칭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점대칭, 선대칭 이외에도 무슨 y는 x대칭 이런 게 있잖아. 되게 많아 대칭은. 그래서 일단은 그걸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칭성 중에 점대칭, 선대칭부터 보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일단 점대칭, 선대칭부터 할게. 선대칭. 선은 무슨 선? y축 대칭 이런 거 보는 거야. y축 대칭을 뭐라고 부르지? 무슨 함수? 우함수. 그 점대칭 중에 특별히 원점 대칭, 기함수 이런 거 파악하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 왜 f-x를 넣어봐야 되는 거 같지? 우함수, 기함수 표현법 알려줬잖아. 넣어보면 되지 뭐. 괜찮아?
돼요. 자, 간다잉. 가. 자면 안 돼, 준수야. 알았지? 영상 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지. 자,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괜찮아? 그럼 f 마이너스 x는 누가 되니? 마이너스 x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맞니? x 자리에 마이너스 x 는 거잖아. 맞아? 그럼 x분의 k를 내가 f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 x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됐어. 이거는 무함수야, 기함수야? 대충 그래. 이게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래프 봐봐, 이게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 외워야 돼. 알았지? 표현법은 알아야 돼요. 됐죠? 이게 그거잖아.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생긴 거 맞지? 180도 회전. 그러면 여기 x는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는 함수값이랑 뭐가 부호가 반대 이런 표현이었잖아. 저 표현은 기억하면 되잖아. 알았어? 됐어? y축 대칭은 어떻게?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였잖아. 그렇지? 너 복습. 알았지? 수업 시간에 다 언급해주잖아. 까먹으면 계속 복습해줄게. 안 까먹을 때까지. 넘어가도 되니? 됐어? 회의나 돼? 돼?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우리 함수에다가 f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었더니 이게 됐으니까 얘는 기함수네요. 원점 대칭이네요. 그래서 얘는 요 원점에 대한 일단 대칭입니다. 이 기본형 그래프는. 됐니? 그럼 1,1을 넣으면 1,1이 대칭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여기 2, 뭐가 있겠지? 2분의 1, 2지 이건? 여기다 2분의 1은 2니까 2분의 1, 2는 대칭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로 가는 거고 이런 점대칭 성질이 있다고. 요 괜찮아요? 자, 아까 전에 2는 게 2분의 1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점대칭 성질이 있다고. 요 괜찮아? 되겠어요? 진짜로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f-x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 y축 대칭은 아닌 거고 그래프 그려도 아니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얘는 원점 대칭 그 다음 일단 선대칭 중에 좀 유명한 선 y는 x 한번 확인해 볼게요. y는 x 자,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인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냥 딱 그림 봐도 y는 x 대칭 맞거든? 그 식으로 확인하는 중이야 그냥. 알았지? y는 x 대칭은 xy를 바꾼다. 오케이? xy를 바꾼다. xy를 바꿔봐. 그러면 얘는 뭐야? x분의 k는 y 이거였는데 여기서 xy 바꾸면 y분의 k는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20과 20을 같은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죠? 없지? xy는 k잖아. 바꿔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괜찮아요?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y는 x 이렇게. y는 x로 접으면 접힌다 이런 얘기지. 괜찮니? 지금 중요한 대칭성 성질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기억해야 되는 거지 뭐 이해하고. 딱 그리고 그림 봐봐. 얘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로 접어도 접히겠지? 흰색을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거잖아. 이 선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어가자. 괜찮니? 그래서 y는 x도 대칭이고요. y는 뭐도 대칭이야? 마이너스 x도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칭성을 3개를 안고 가는 거야. 저 기본형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 플러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선 대칭이 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런 선 대칭 성질도 있고 이런 무슨 성질? 점 대칭 성질도 있다. 그래서 일단 대칭성은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선이랑 점을. 알았지? 2차 함수는 대칭성 뭐만 있어? 선대칭밖에 없지. 점대칭은 아니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지. 야, 이런 성질이 많을수록 우리한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알았지? 근데 막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얘는 그 대표점이라는 게 있거든, 도형마다. 그 대표점이 엄청나기 때문에 얘는 어렵진 않아, 문제 풀면. 알았지? 근데 성질이 많을수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알았죠? 자, 자 일단은 쌤이 대칭성 얘기한 거 이해는 되셔요?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대칭성을 쌤이 얘기를 했고 점대칭, 상대칭, 우함수, 기함수 표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직접 식으로 확인해 볼 일이 있으니까. 그래프로 봐도 딱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죠? 넘어가겠지? 자, 이 극은 일단 패스하시고요. 왜냐면 이 극을 얘기하려면 증가, 감소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미분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진 않을게. 극은 빼시고요. 이제 이 점이 뭐냐면 점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아까 전에 이 그래프가 쓱 내려가지. 근데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럼 X축에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지. 점점 다가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점근선. 점점 근접해지는 선. 그래서 점근선. 괜찮아요? 용어는?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 기본형에서는 점근선이 무슨 축? X축이 되는 거지. 저 X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Y는 0. 괜찮지? 그래서 이 점은 무슨 선? 점근선. 그 점근선은 뭐야? Y는 0이 되고 그거 말고 또 있지? Y축도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Y축도 못 만나니까 이 Y축도 점근선 되는 거 같지. 그럼 그 점근선은 X는 0. 그래서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점근선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죠. 괜찮아? 고1이니까 이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점근선이 수직인 상황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어? 쌍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점근선이 수직이 아닌 상황들, 점근선이 비틀어져 있는 상황들, 그런 건 기하에서 다루자 이거야. 알았지? 됐어요? 괜찮아? 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쌤이 여기 점자에다 박스를 쳤지. 괜찮죠? 쌤이 둘이라고 하면 정해진 용어는 아니라고 했는데 다 알아듣고 있잖아. 둘이 뭐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거. 맞지? 점에 박스 친 거는 이렇게 우린 사용하자. 점근선과 점근선이 반드시 만나서 생기는 점이 있죠. 이 점을 우리는 0,0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의 이름을 우리는 점하고 네모 치자. 알았지? 앞으로. 실제로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점근선의 교점 너무 글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랑은 점하고 저렇게 네모치게 내가. 그럼 저거는 점근선의 교점을 표현한 거야 내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유리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본형을 파악한 거야.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 알았지? 네, 모든 유리함수는 저 점근선의 교점으로 다 해결하거든. 이게 유리함수의 뭐냐면 대표점이야, 대표점. 모든 도형은 대표점으로 풀잖아. 야, 원의 방정식 풀 때 진짜 원 위에 있는 점으로 푸는 거 아니잖아. 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걸로 풀잖아. 맞지? 2차 함수 풀 때 진짜 2차 함수 위에 점으로 풀어? 아니잖아. 꼭지점이 움직여서 푸는 거잖아. 마찬가지. 이 유리함수도 평행이동이 될 거야 이제 다음에. 근데 평행이동이 되더라도 이 상황이 변하진 않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이동한다로 풀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그렇지? 너무 천천히 말하나? 아니 괜찮아? 쌤이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더라고. 평소에도 빨리 하는 건 알았는데 좀 천천히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천천히 하는 거야. 알지? 왜냐면 보통 막 배속을 늘려서 봐야 되는데 배속을 안 늘려도 될 정도로 말을 빠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갖고 내가 일단 천천히 해서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정확히 해보자. 정리를.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건 기본형이었고 이 기본형이 어떻게 된다? 이동된다. 다시 기본형이 이동된다. 평행이동. 기본형이 이동돼서 평행이동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 알지? 시계 형태 중에 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있잖아. 분수에서. 그래서 이번에 표준형에 대한 얘기야. 자, 이번엔 표준형은 y는 x 빼기 n분의 k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이게 표준형입니다. 유리함수의 표준형. 근데 얘는요, 여기 있는 요 무슨 형이지? 이게 기본형이지? 이 기본형을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밖에 안 한 거지. 맞죠? x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n만큼, y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n만큼 간 형태가 이거지? 괜찮아? 그럼 이것도 점근선이 그냥 0,0에서 이동됐겠지. 맞죠? 그럼 저 0,0에서 어디로 이동됐겠어? 0,0에서 어디로 이동됐겠어? 괜찮아? 편하게. n, n 그렇지. 맞잖아. 그냥 편하게. 어우, 요 0,0에서
어디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가면 평행 이동된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요게 이제 정근선에 뭐가 돼? 표점이 될 거 아니야. 괜찮니? 야, 이 정근선이 뭐였어? x는 0이었지. 그럼 이번에 요 정근선 뭐겠어? x는 m이겠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정근선 뭐였어? y는 0이었잖아. 그게 위로 n만큼 올라갔지. 이번에 요 정근선 뭐겠어? y는 n이겠지. 돼? 그래서 이제 정근선이 뭐에 딱 바뀌었다. 자, 그러면 점 네모. 정근선의 교점은 뭐 컴마 뭐라고 하면 돼? m 컴마 n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알았니? 그럼 정근선이 뭐니를 물어보면 x는 m, y는 n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니? 알파벳으로 외울 필요 없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여기서 정근선이 x는 m이죠? 예방되는 게 누구야? m 맞지? 괜찮아? 예방되는 게 m. 그래서 이 정근선 x좌표는 얘가 빵되는가? 그 x값이 정근선 x좌표야. 됐어? 표준형에서 그리고 이 n은 어떻게 나온 거야? n. 손바닥으로 딱 가려. 그럼 n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된 거 맞죠? 된 거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근선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양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죠? 안 변하면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따라 붙었을 거 아니에요. 됐어? 대칭성도 그대로 따라가겠지. 당연히 이 정근선의 교점, 이 점에 대한 대칭일 거고 이 초록색 선이 이동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초록색 선들은 반드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었지. 0,0.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 점을 지나는 그 선이겠지. 기울기가 변할까요? 이동만 했는데 평행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짜리? 뿔마 1짜리 선으로 바뀌겠지. 그 선에 대한 대칭이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중요한 말 다시 얘는 점 이거에 대해서 뭐야? 대칭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대칭? 점대칭이죠? 선대칭.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냐면 정근선의 교점 m, n을 지나고 또 기울기가 얼마짜리? 풀마 1짜리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선대칭. 당연히 기본형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잖아.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기억하는 거고. 되겠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표준형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괜찮죠? 자, 하나 더 갈게. 이제 표준형 다음에 나올 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뭐 남았지? 일반형. 자, 표준형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든 딱 그 식을 보면 그 식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는 식. 그게 표준형이야. 딱 보면 정근선의 교점을 바로 알 수 있는 식. 그런 의미야. 일반형. 딱 보면 잘 모르는 근데 좀 변형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일반 형식은 보통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함.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지. 분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 가분수지. 대분수로 바꿔야 돼. 대분수로 바꾼 게 이런 형태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저렇게 바꾸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정근선의 교점을 찾지. 오케이? 됐어? 자, 해볼게. 그럼 얘를 어떻게 적당히 변형할까요? 알파벳으로 한번 먼저 한다. 숫자로 하면 더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변형을 할 때 분모에 뭐 있어? ax 플러스 b가 있죠. 그럼 분자에도 분명히 ax 플러스 b가 있어야지 될 거야. 근데 원래는 뭐였어? cx였지. 그럼 여기에 뭐 달아줘야 돼? a분의 c 달아줘야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cx 나올 거 아니야. 고정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a분의 bc지. a분의 bc. 그럼 빼기 a분의 bc에다가 플러스 얼마? d 해주면 되는 거 같지?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왜? 지금 어쨌든 얘는 어떤 숫자니까 내가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별. 괜찮아? 그러면 하트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할 거 맞지?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분의 별에다가 플러스 a분의 얼마? c 이렇게 나온 거지. 됐어? 표준형으로 바꾼 거 이해돼?
도현아 되지? 되지 되지. 그럼 선생님 아까 정근선 교점 어떻게 찾아요? 분모가 뭐 되는 거? 빵 되는 거. 그럼 분모 빵 되는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지? 근데 원래 거에서 분모 빵 되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빵 되는 그 x값이 있을 거야. 그게 어차피 변형을 했을 때 빵 되는 x값이랑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을 다 보면 똑같이 정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분모 빵 되는 값, 컴마 이렇게 쓰면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정준아 되지? 이상하면 말로 해줘. 자 그리고 나온 얘 어떻게 알았어? 손바닥 가리라며. 손바닥 가리고 나면 뭐만 남아? A분의 C만 남지? 그럼 A분의 C가 여기 들어갈 거 맞지? 근데 그 A분의 C를 원래 식에서 봐봐. 얘지? 최고차 계수 B라고 부르는 거거든. 괜찮니? 최고차 계수의 B. 오케이?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일반형으로 나오면 맨날 이걸 바꿔야 되니까 불편해.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는 거야. 왜? 문제 풀 때 일반형으로 나올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분모가 빵 되는 점이 X좌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최고차 계수의 뭐가? B가 우리 정근선 교점의 Y좌표입니다. 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설명했어. 알았지? 집에서 꼭 다시 보기를 바라고 계속. 그리고 2학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2학기 거잖아. 2학기 됐을 때도 계속 돌려보게 할 거야. 시험 기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본 설명하는 거는 이제 오늘이니까 하는 거고. 맞지? 되겠니? 돼요? 연습하자 이제 숫자로. 일단 들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알파벳만 읽고 막 하니까 뭔지 모르잖아. 이 수학인지 영어인지 뭐 영어 훨씬 많아. 숫자 하나도 없어 거의. 진짜 하나도. 여기 1 하나 있고 0 있고 없네. 맞지? 자 이제 숫자로 연습 좀 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연습 한번 합시다. 가볍게. 할까요? 그냥. 일단은 표준형부터 연습. y는 x 빼기 1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얘는 정근선 교점이 뭐야? 1,2죠. 그럼 정근선은 분모 꽝 되는 거 x는 얼마? 1. 이게 x는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y축 굳이 안 그랬더나? 알았지? 그리고 요거 손바닥 가니까 얼마? 2지. y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정근선. 지금 난 x축 y축 그린 게 아니야. 정근선 그린 거야. x축 y축은 필요하면 그릴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아까 전에 아이고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걸 얘기를 안 했었네. 1, 3, 4분면 지난다고 얘기했죠? 여기다 잠깐 추가하자.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면 XY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성질은 똑같은데 근데 이번엔 곱해서 음수지? 그럼 부호가 서로 어때? 다르지? 당연히 2, 4분면 4, 4분면에 찍히겠지. 그래서 K가 음수인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동되는 거니까 성질은 다 똑같다. 괜찮지? 그리고 이놈 자식도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깨지지 않는다. 원점 대칭도 깨지지 않는다. 괜찮죠?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요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정근선을 그렸어.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파악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 넣어봐. 편한 거. 편한 거는 뭐야? 0 이런 거. x에 0 넣어봐. 0은 얘보다 왼쪽이지. 여기다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은 얘보다 위 아래? 아래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괜찮아? 물론 여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쌤말 괜찮아? 괜찮아? 자, 표준형 그래프는 여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요 라고 생각해도 돼. 괜찮죠? 근데 일반형 그래프 때문에 지금 말한 거다. 일반형 y는 뭐 할까?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자 일단 정근선이 얼마지? 3,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는 3 원점 아니 y축 아니야?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또 점을 넣어 편한 거. 그러면 0 넣으면 뭐 넣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지? 음수네. 0은 얘보다 왼쪽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보다 위쪽이야.
이렇게 되네.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그리고 만 거지. 설마 이해되니? 괜찮아?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x축, y축 필요하면 어떡하죠? 필요하면 그때 그려. 어떻게 해요? 0 넣으면 뭐 나온다고 했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다 했지? 그러면은 0이니까 여기가 y축이지? y축? 축을 마지막에 그리는 거야. 알았지? 필요하면 그리는 거니까. 자, 그럼 x축은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x축은 더 위, 아래. 더 위, 그렇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x축, y축부터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정근선부터 그리고 x축, y축은 필요하면 그리자. 알지? 근데 이건 유리함수는 사실 뭘 먼저 그려도 상관없어. 근데 아까 말한 지수, 로그, 삼각함수는 무조건 x, y축은 필요하면 그래야 돼. 알지? 근데 그거를 습관 잡으려고 지금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참고로 정근선을 빨리 찾는 방식을 알려준 것 뿐이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수를 볼 거야. 그 분수를 봤을 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알아야 되니까. 쌤 말 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의미로 얘도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한번 해볼게. 변형 잘 보여줘야지. 여기는 얘 변형해볼게. 실제로 2사분면 4사분면이 나오는지. 자, 그럼 얘는요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x 빼기 3 쓰면 이게 플러스 6이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플러스 1이지 얘들아. 그러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5를 해줘야 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하면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하트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근선 교점이 3, 마이너스 2가 맞고 여기가 음수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이지. 이런 모양을 갖는 거지. 괜찮아요? 되겠어? 진짜로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쌤이 기본적으로 시기에 관련된 얘기만 해드린 거야. 근데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거든. 자, 요거 넘어가도 될까? 지워도 되겠어요? 진짜로?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가 완전 기본 개념이고 쌤이 아마 대부분 말을 한 것 같고요. 얘는요, 일단은 유리함수를 줬네. 일반형으로 준다고 이렇게.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이거야. 왜냐면 5번까지 풀지 말라 했을 거야. 자, 그럼 정의역이 이룰 때 그때의 치역은 얼마입니까? 정의역을 더 추가로 제한을 시킨 거야. 자, 일단은 이거 한번 그려야겠네. 저거 그리면 정근선 얼마니?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x는 0, y는 0 같은 게 문제에 등장을 했으니 x축, y축을 일단 그려놓고 할게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다 그리자. x축, y축.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정근선. 그 다음 2. 지금 점선으로 친 게 정근선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라 했지? 점을 찍으라 했죠? 0 넣어봐. 얼마 나와? 4 나오지? 0 넣으면. 어이구 0 넣으면 4야? 그럼 4. 그럼 얘를 지나. 그러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정근선 기준으로 지나는 점 찍힌 사분면과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았지?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 아이고 어디 갔어요? 정의역이 이렇게 됐대요. x가. 그러면 마이너스 3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뭐. 됐니? 그럼 정의역이 마3부터 마1이 여기거든? 마1이 여기. 그럼 는이 빠져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 값 자체가 없잖아. 괜찮아? 그리고 마3일 때 는이 들어가 있지. 그럼 내가 바라봐야 될 함수는 여기에 색칠을 하시고 어떻게 돼?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함수다 이거지.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저거. 알았지? 됐죠? 그러면 분명히 이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럼 넣어봐야 돼. 마3 넣어봐. 마2지. 마3 넣어봐. 마2지. 마2분의 마2가 얼마야? 1이지. 여기 1이었네. 1. 괜찮아? 그럼 우리의 치역은 일단 1보다는 더 어떻게 아래로 빠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엔 는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y값은 1 이하예요. 일단 한번 쓰시고.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왜? 여기 또 있어 또. 마이너스 1 오른쪽. 요게 마이너스 1이거든? 이거 오른쪽에서 0 포함까지. 그러면 0은 포함되니까 요 점 포함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1 오른쪽이면 여기서부터 쭉 다 올라가는 이 부분이 다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4보다 더 작거나 큰 쪽도 되는 거지. 치역이 뭐야?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값들 아니면 y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잖아. 그러니까 y는 또 뭐야? 4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대신 치역을 물어봤으니 이거를 꼭 집합 표시로 해줘야 나중에 감점 없음. 이렇게 우리끼리 할 때는 빼놔도 되는데 꼭 저걸 써야 되니. 했어? 또 해볼게. 이때 거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치역을 알려주고 정의형 물어본 거야. 치역이 얼마나? y가 0 이하죠? 치역이 y가 0 이하죠? y가 0 이하네요. y가 0 이하. 0 이하면 요 점에서부터 밑으로 쭉 가는 거지. 괜찮죠? 그리고 치역이 또 y는 3 이상이죠? 그럼 3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2보다는 위에 있고 4보다는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이 어딘가 있다고 치고 치역이 3 이상이니까 요 점부터 어떻게 돼?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괜찮아? 그럼 저 노란색 그래프의 정의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돼? 혜인아 돼? 그러면요 선생님 언제 3이 될까요? 이거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예상 뭐 넣으면 3 돼요? 알려줘. 1 넣으면 돼요? 그럼 1 넣으면 되지. 괜찮아? 자 그리고 요거 요 마이너스가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괜찮니? 언제 0 돼요? 마이너스 1. 괜찮니? 그럼 우리 정의역은 저 노란색이 될 수 있는 x값 맞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크고 마이너스 1 포함 안 되지.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돼. 마이너스 1보다 x는 작고 그 다음에 쉼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번에 또 누구보다 작거나 작아야 돼? 1보다 그렇지.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써야지. 대신 여기에 x바 이렇게 집합기호 써주면 되죠. 되겠니? 됐어?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 치역이래. 그럼 노란색 그래프가 될 수 있는 x값을 물어본 거라고 정의역을.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색칠하고 요만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또 오니까 여기까지도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수직선처럼 표시한 이 부분을 쓰면 된다는 거지. 될까?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쓴 거잖아. 표현 자체. 돼요?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뭐 x바 저는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쓰고 싶은데 옆에 쉼표 쓰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같은 표현이잖아. 되겠니? 돼요? 네. 아 힘들지? 좀만 더 가자. 27번 27번 괜찮아? 이게 다 되는 거 같지? 힘들. 아 내가 더 힘들지. 눈이 안 좋은 거니. 아 가만히 좀 졸린가? 자 27번 7번만 그냥 문제 좀 풀어두셔. 자 fx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 지나고 정근선 알려줬어. 이건 a, b, c 이제 계속 찾는 거야. 쉬워 이제. 그러니까 문제 쉬워. 이런 거 푸는 거야 그냥 니네가. 일단 지나는 점 대입할 거고 정근선 알려줬어. 쿠. x가 1이야. 그럼 분모 빵되는 게 1이지. 그럼 c는 얼마야? 마이너스 1. y 3이지. 정근선의 y는 최고차 계수비. a 얼마야? 3. 괜찮아? 이 점 대입해서 b 못 찾으면 이상하지? 할 수 있죠? 되게 쉽다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정근선이 뭐고 이 시계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까 설명한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문제 가볼게. 마이너스 2,1 대칭. 봐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점대칭 성질이 있다는 걸 모르면 못 풀어. 그 점이 정근선 교점이라는 걸 모르면 못 풀어. 오케이? 마이너스 2,1 대칭이라는 점대칭 성질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의 정근선이 누구다?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럼 위에 문제는 뭐가 달라? 똑같지. 괜찮니? 이번에 2번 문제에서는 얘 빵 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2지. 그럼 c가 얼마야 돼? 2. 그렇지. c는 2. 이번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1분의 a가 1이야. 그럼 a는 1이고 a랑 c 알았지? 지나는 점 대입해서 b를 못 찾으면 이상하잖아.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알았죠? 자, 유리함수 역함수가 뭐냐면 선생님이 역함수 가르쳐줄 때 역함수는 구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할 일도 있거든. 그때 이제 유리함수 역함수는 기억하기가 좀 쉬워서 조금 외워두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뭐냐면 자, 어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 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게요.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거야. 뭐 f 인버스 5를 구하세요 하면 역함수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역함수를 구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y 자리를 바꾸고 y는으로 정리한다지? 오케이? 그럼 xy 자리를 바꿀게. 아니면은 다 정리하고 xy 자리 바꿔도 되지. 괜찮지?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그럼 얘가 여기다 곱해지니까 axy 플러스 by는 cx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야. 그래놓고 이제 x를 한쪽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니야? x는으로 바꿀 거야. 자, 그럼 얘를 위로 넘길게. 그럼 얘는 ay 플러스 c가 아니라 마이너스 c구나. 게다가 x는 얘가 이거 넘어갈게.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 맞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x는으로 바꿔보자. 그럼 ay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xy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지. 맞죠? 역함수 구하는 법은 알아야 돼. 구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럼 여기서 나온 y는 누구?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라고 쓴 이 식이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얘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f 인버스 x가 된다면 외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지. 바뀐 부분만 보면 되잖아. a랑 d는 변화가 없지. 뭐만 바뀌었냐면 여기에 c랑 b가 있는데 걔가 뭘로?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로 바뀐 거야. 위치랑 부호가 다 바뀌면 되는 거지. 쌤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 역함수를 구할 일이 있을 때 유리함수에서 이걸 기억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기억 안 나면 그냥 뭐 정리해서 x는으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xy 바꾸면 돼요. 그거 간단한 거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쌤이 한 번만 풀게. 잠시만요. 자, 일단 보면은 감수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 감수 요런 얘기가 있네요. 자, 기본 문제 27-8번 보면은 fx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다. 이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때 a, b, c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거든. 자, 보면은 일단은 얘랑 얘랑 역함수래요. 역함수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잖아. 얘네들을. 그러면은 나는 뭐 하겠다. 얘를 가지고 fx를 바꿔보겠다. 그러면 얘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두고 얘랑 얘만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같지? 방금 옆에 써있는 그대로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2x 여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아? 근데 이 fx가 문제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a, b, c를 구하라고 했거든. 보면은 기준이 될 수 있게 여기 뭐야? 1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가 마이너스지? 분수잖아.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곱하면 끝이네. 무슨 얘기지? 따라오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x 더하기 4분의 누구야? 2x 더하기 3이다로 내가 누구를 fx를 써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fx니까 a, b, c를 보면 되겠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때 이제 유제는 즉각 풀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문제 앞으로 와서 쌤이 맞아? 앞이 아니구나. 두 번째 거 이제 역함수는 특별히 할 얘기가 있어서 좀 해드렸고 이제 합성함수 쪽은 그렇게 할 얘기는 없고 좀 규칙성 찾는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규칙성 찾는 문제인데 지금 정석에 있는 이제 기본 문제 27-9번 라인은 직접 합성함수를 구해봐 이런 문제야. 알았지? 자, 해보자. fx는 마이너스 x를 만족한 x를 구하라는 거니까 방정식 풀라는 거야. 방정식. 알았지?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눈에 들어온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을 일단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좌변은 fx야. 원래 x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야. 괜찮니? 한번 해볼까? 그럼 fx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fx 자리에 다시 네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보기 좋게 한 줄 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아이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지? 이거 무슨 분수야? 이거 무슨 분수? 분수의 이름은? 분수 속에 분수가 있어.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런 꼴. 뭔 분수라고 할까? 번분수. 세면서 한 번 들어봤을걸? 번분수 하면서 번잡한 분수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면 번분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숫자 세계에서도 이 모양이 나오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하고 분모에 쓰고 이렇게 곱하고 분자에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말해. 왜? 번분수의 그 해법은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잖아.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가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분수를 분수 아니게 만들면 돼. 그게 내 아이디어여야 된다는 거지. 니네한테.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수 속에 분수가 아니면 분모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분모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근데 큰 틀로 봐도 얘도 분수잖아. 그럼 분자 분모에 뭘 곱한다? AC를 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알았어? 이게 숫자 세계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곱해서 분모에 쓰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에 써도 답이 나와. 쉽게. 근데 이게 이런 식의 형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더 불편해. 왜? 통분해야 되잖아 그럼. 알았니? 돼야 돼. 무슨 얘기하는지. 자,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A가 약분돼서 BC분해. 얘는 C가 약분돼서 AD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알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번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줄까? X 플러스 1을 곱하면 깔끔한 거 맞지? 이렇게. 괜찮죠? 뭐 괄호까지 쳐줄까? 그럼 얘가 이렇게 뿌려질 거예요. 뿌려지면 약분되니까 뭐만 남아? X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뿌려지면 X 플러스 1. 네. 괜찮니? 자, 얘가 이렇게 뿌려지면 약분돼서 X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뿌려지면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러면 죽어. 그럼 나오는 게 뭐야? 2X분의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쌤이 좌변을 정리했을 뿐이죠? 그럼 우변에 누가 있었어? 마이너스 X가 있지. 그러면 는 마이너스 X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X제곱은 뭐야? 1이죠? 그럼 X는 뿔마 1 중에서 1만 답이야. 왜? X는 뿔마 1 중에서 1만 답이야. 왜? 그렇지. 애초에서부터 선생님 말대로 요 분모가 뻥 되는 값은 정의역이 아니잖아. X 값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걸 챙겨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를 왜 안 된다고? 분모가 빵 돼버리잖아. 애초에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강정식 풀고 연습하시는 문제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넘어가도 될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워도 되지? 자, 해보자. 일단은 표현을 봐야 돼요.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애가 원소래. 점의 표현이지? 오케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으면 그게 A 집합이래. 알았지? 그래프로 표현하라는 거야, 저거. 자, 그럼 이쪽에 나와 있는 얘가 우리 집합의 그래프인데 그 점들의 모임. 유리함수 맞죠? 근데 절대값 들어갔지? 고민하지 말고 절대값 들어가면 몇 번? 2번 풀면 되겠지. x가 1 기준으로. 됐어요? 자, x가 1 기준으로 풀 거고 쌤이 얘는 문제를 그냥 x축, y축도 그래가면서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1 기준으로 보니까 1이 어딘가 있을까? 1 있고 그러면은 1 오른쪽과 왼쪽이지. 1 오른쪽에 뭐 그려야 돼? x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그리는 거지? 괜찮지? 괜찮아? 자, 그러면 1 왼쪽에다 뭐 그려야 돼?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그리면 되는 거 맞지?
그릴게요. 천천히.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건 똑같잖아. 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정근선이 0,1이죠. 0,1. 그럼 얘는 정근선이 살짝 보면 x는 0, y는 1 이렇게 된 거야. 0 못 넣으니까 1 같은 거 넣어봐.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0 넣었잖아. 0을 못 넣잖아 지금. 그럼 1 넣어봐. 편한 거더라 그랬어. 1 넣으면 1, 뭐야? 1분의 0이니까 0이지. 1 넣으면 0이니까 요 점 지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얘가 1이었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가는 거 맞지. 근데 문제는 1 오른쪽에만 그리래. 1 오른쪽에만 그려야 돼 얘를. 그러면은 이만큼만 그리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선까지밖에 못 가지. 이 선 뭐라고 부르지? y는 1이라고 부르지. 정근선이잖아. 1이잖아. 괜찮아? 그럼 얘 선은 어떻게 돼? 얘가 1 이렇게 그려진 거지. 괜찮지? 그럼 얘는 정근선이니까 따라가다가 못 만나. 그냥 저렇게. 됐어? 자, 갑니다. 왼쪽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왼쪽 건 어떻게 돼? 0,-1이지. 0,-1이니까 x는 0, y는 -1이지. 이번에도 0은 못 넣으니까 1 넣으면 0 나오죠. 1,0. 그럼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 1,0. 여기 -1이다. 여기 0이고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이렇게 돼야지만 요게 정근선으로서 의미가 있죠. 되겠니?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은 선생님 왜? 얘는 어차피 1 왼쪽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1 왼쪽이니까 이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x축 아랫부분은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되겠어? 집에서 다시 보고 천천히 연습해. 지금 이해를 하는데 집중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괜찮죠? 그리고 얘가 가다가 x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지? 마이너스 1로 다가가니까 얘가 다가가는 선도 그려주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괜찮지? 그러면은 지금 흰색이 이게 x축이고 y축이 되는 거고 지금 요 그림 보여요? 이런 그래프 자꾸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난 지금 뭘 그렸어? A집합을 그렸다. 근데 A집합을 쌤이 노란색이 아니라 뭘로 그렸어? 주황색으로 그렸다.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제 B집합 그리면 되잖아. B집합. B집합도 점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이 B집합은 뭐로 돼 있어 지금? 직선으로 돼 있어. 근데 그 직선의 특징은 기울기는 모르는데 1차함수잖아. 원점을 지나지. 야, 요거 지나는 그런 직선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직선 중에서 1, 2번을 구해봐 이런 거지. 그럼 1번은 뭐야?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저 말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지? 교집합은 공통부분이 없어. 그런 얘기잖아. 그럼 만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가면 만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가면 만나잖아. 계속 만날 거 아니야?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지? 아, 이런 거 되네. 그럼 기준 잡자. 기준. 그 기준이 누구겠어? 요 x축 라인 있지. 그럼 만나 안 만나 지금? 만나. 한 점 만나고 있지. 그럼 이건 한 점 만나니까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되면 다 안 만나겠지. 기울기가 이건 안 만나잖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만나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보다는 안 되고 지금 요 라인 있지.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보다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우리 직선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기울기가 이거보다 작으면 되겠네. 왜? 이걸 뚫어버리면 기울기 양수되는 거잖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때 m의 범위는 m이 0보다 뭐 하면 돼? 작으면 돼. 는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는 들어가면 한 점 만나는 거니까. 될까 이게? 자, 일단 하나 더 해볼게요. 2번. 이거 이해된 거 아니야? 이거 맞지? 2번. n AUB가 1이래. 교점이 하나래. 하나. 교점이 하나. 그럼 교점이 하나인 상황 아까 나왔었지.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이지. 그때 m은 뭐야? 0? 그렇지. 기울기 0이잖아. 안 기울어졌잖아. 그래서 m은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거 재미가 없어. 한 번을 추가해야지. 다음
대교비가 2인데 이거 3번 아니야. 그냥 내가 추가하는 거야. 맞지? 이때 ML 보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실제로 샘 풀다 보면 어떡하지? 그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이때 한 점이고 안 만났는데 그럼 이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지. 아, 2 말고 3으로 하자. 3으로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가면 일단 몇 점 만나? 2점 만나지. 2점. 2점 만나고 쭉 가다 만나 안 만나? 만나는 거다잉. 얘는 하나 없이 얘한테 나가는 거야. 어쨌거나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다잉. 알았지? 점근선의 의미는 하나 없이 다가가는 거야. 닿을 순 없죠. 그럼 총 3개 되는 거 같지? 아, 그럼 0보다 크면 되겠네.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왜? 이런 거는 몇 점 만나? 2점 만나 이렇게 되지. 아까처럼 2점으로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문제를 낼 수 있지. 그래서 1, 2번 말고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되면 몇 점이야? 2점이잖아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은 요게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될 걸 봐야 되지? 아, 일단은 요럴 때는 n이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없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언제까지냐고. 언제겠어? 접할 때. 그렇지. 정확한 단어. 언제?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딱 접하는 그 순간 있을 거라고. 그 순간 너랑 3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 위로 가면 다 2점이지. 괜찮니? 그러면은 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실제 문제인 거지. 학교 내신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정가점이 맞는데 접한에 무슨 근? 중근. 중근. 그럼 방정식을 세워서 중근 조건을 이용한다. 그럼 그 방정식은 요 그래프와 네가 만난 거지? 요 그래프 식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 식과 요 직선식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는 mx라고 하면 방정식 만들어지지? 얘가 mx 제곱은 x 마이너스 1 되지? 이해돼? m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되지?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몇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이런 조건을 풀 때 어쨌든 교점이잖아.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 상황인데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이 등장을 했다. 그럼 방정식을 세운 뒤 중근 조건을 이용한다. 근데 대부분 2차 방정식일 거야. 그러니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다까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보인 이해되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진짜